가게 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말 여러분, 그리고 10만 금융지원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1월 13일 목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멋진 하루가 되시길 빌겠습니다. 네. 자본시장이 좋아서만 기뻐하지 마시고 그냥 내 안에서의 행복을 충전시킬 수 있으면 좋겠고요. 바로 지금 이 시간이 나한테는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시간이다. 그리고 시간은 무엇보다도 가장 귀중하고 고귀한 재산이고 가치다 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멋지게 보내시길 빌겠습니다. 자, 오늘 장 한마디. AI 도대체 뭐가 맞는 거야? 오늘 AI에 대한 전망이 완전히 극단적으로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일단 첫 번째, 오늘 미국 시장에서는 조만간에 셧다운이 끝납니다. 그래서 셧다운이 끝날 것에 대한 기대감들이 작동이 되면서 대체적으로 시장 전반적으로 금융주를 비롯해서 모든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지금 바이오 제약에 대한 랠리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흐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핀비즈를 통해서 전체적인 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다 올라왔습니다만 빅테크들이 대체적으로 상대적으로 안 좋았어요. 네, 빅테크 주식 중에 메타가 무척 안 좋았죠. 와, 이거 진짜 그러니까 도대체 왜 이럴까. 테슬라는 지금 1조 패키지 나온 이후 한번 싹 오르다가 전반적으로 조금 약세이고요. 그다음 오라클, 팔란티어. 이 오라클은 너무 대출을 많이 썼고 팔란티어는 밸류에이션이 비싸죠. AI의 뭐 적자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그러면서 요 관련 AI 관련된 애들이 많이 떨어졌고요. 구글이 지금 1년 동안에 앞으로 3기가와트를 더 증폭시키겠다고 합니다. 데이터 센터를. 근데 10년 동안 한 게 10기가와트인가 그거거든요. 근데 1년 동안에 3기가와트인가를 하고 그냥 10기가와트 몇 년 안에 금방 뚝딱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구글은 소비자 단에서의 기준점 될 것 같습니다. 아마존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도매 단에서의 기준점이 되는 회사고요. 구글은 소매 단에서 기준점이 되는 데이터 센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회사가 10년간에 걸쳐서 했던 거를 몇 년 만에 지금 하겠다고 할 정도로 데이터 센터 관련된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들이 분명히 맞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라클 같은 경우는 1년에 버는 돈보다 더 많은 대출을 땡겼다라는 점, 그리고 메타도 어마무시한 돈을 땡겼다라는 점, 거기에다가 과거에 메타버스로 한번 삽질을 하신 경험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글라스도 뭐 많이 팔리고는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약간 과거 삽질에 대한 추억이 막 떠오르는 것 같아요, 메타는. 그래서 메타가 계속 연속적으로 좋진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반면에 말입니다, 오늘 AI 반도체 관련주들은 대체로 선방을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그렇게 큰 폭의 선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선방을 했는데, 핵심 이유는 AMD 때문이었습니다. 자, AMD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어제 말씀드렸던 게 이제 반영이 된 건데요. 오늘 장중에 무려 9%나 상승을 했어요. 네, 9% 넘는 상승을 했었는데, 어제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면, 3에서 5년 동안 데이터 센터향, 실적이 80% 증가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그래서 전반적인 그 매출은 매년 매출이 35% 이상 성장할 것인데, 그 중에서 데이터 센터는 80% 성장할 거야. 그럼 이 말인즉슨 데이터 센터 성장이 AMD 성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라는 것을 뭐 당연히 드러내는 그런 얘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칩 구조상으로는 AI 쪽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거는 분명히 맞다. 근데 이제 마지막 AI를 구사하는 업체들이 너무 자금 조달을 많이 하니 데이터 센터를 짓는 쪽과 그리고 그것을 서브하는 회사들에 대해서 자금 조달 이슈가 너무 많으니 조금 의문이다. 그런데 칩 회사들은 어때요? 예, 칩 회사들은 그냥 그 물건을 팔기만 하면 되잖아. 물건은 팔기만 하면 되는 거고, 뭐 대출을 받는 공장 증설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공급 과잉이 오는 거는 그 다음 문제니까 얘네 입장에서는 조금 다른 거죠. 완성업체들은 돈 땡겨서 데이터 센터 지었는데 그만큼 안 팔리면 어떻게 하는 고민들을 좀 하는 거고, 너무 많은 돈을 땡기는 거 아니야? 라고 투자자들이 고민하고 있는 거고, 뭐 이 취파는 애들은 그냥 쭉쭉쭉 파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 근데 관련된 뉴스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샌디스크가 11월에 낸드 플래시 가격을 50% 인상합니다. 뉴스가 나 50%, 와, 씨, 미쳤다. 샌디스크 50%, 와. 물론 과거에 작년까지 막 적자 나고 막 난리도 아니었죠. 근데 이게 이제 1월 만두한 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키옥시아가 주요 그 낸드 공급자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샌디스크와 더불어서. 근데 여기가 낸드 공급을 축소한다는 거예요. 이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왜 축소하느냐? 데이터 센터형 QLC, 쿼드러플, 그러니까 사중 겹의 그 낸드를 팔기 위해서 다른 쪽 낸드 라인을 이쪽으로 옮겨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 낸드 가격이 공급 부족이 발생해서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칩 사이드 쪽에서는, 그리고 그 칩 사이드 쪽에서뿐만 아니라 거기서 한 발 더 메모리 쪽에서는 완전한 쇼티지가 발생했다. 네. 계속 어제 안 보여드렸나? 어제도 보시면 어제 23달러까지 올랐어요. 그 16기가 우리 계속 보고 있는 DDR5가 하루에 1달러씩 올라 계속. 와, 엄청나요. 네. 자, 그리고 전력 부족에 대한 전망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2028년까지 미국의 데이터 센터 관련 전력이 20% 부족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력이 부족한 양이 대략 13에서 40기가와트. 와, 이거는 너무 크지 않아? 원자력 발전기 13개에서 44개 정도 수준의 전력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 그렇구나. 하는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도대체 왜 미국에서는 이렇게 전력도 감당도 못하면서 칩은 만들어놨는데 꼽을 데도 없게, 전기 꼽을 데도 없는 전력난이 있으면서도 왜 여기에 미친 듯이 이렇게 몰입을 하느냐 할 때, 어제 이제 여러 자료들을 읽어보다가 이거를 딱 보니까 미국 애들이 어쩔 수가 없구나, 어쩔 수가 없이 여기에 올인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느끼게 하는 대목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미국과 중국의 생산성 격차, 생산성 격차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제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그 분야별로 쉬핑, 스틸, 일렉트릭 비클 뭐 등등을 이렇게 뽑아서 봤는데, 이게 보니까 뭐냐면은 첫 번째 왼쪽은 가중 평균이고요.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생산성 1인당 그 물리적 아웃풋 차이예요. 쉬핑은 2.8배가 중국 애들이 높고, 철강은 3.2배, 일렉트릭 비오클은 2.3배 이렇게 높습니다. 근데 에버리지 임금은 얼마냐? 평균 임금은 미국의 0.17배, 16배 이 정도 수준이에요. 0.2배 이 정도 수준이죠. 그러니까 임금은 5배 차이가 넘게 나고 생산성은 2배 또는 3배까지도 난다.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야, 미국은 지금 완전히 완전히 제조업이 망가진 거죠. 제조업이 완전히 망가지면서 굉장히 이렇게 AI에 목을 매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제 AI의 파급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처음에는 GPU에 나타났다가 지금은 메모리에 나타났고, 이제 데이터 센터향으로 전력 공급 쇼티지가 발생하면서 이게 어디까지 이어지고 있느냐? 2차 전지 ESS로 인한 2차 전지까지 가격을 건드리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이제 전기차의 비중도 점차 늘어나니까요.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미국의 탄산 리튬 가격이 계속 오름폭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탄산 리튬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LiPF6, 네, 요거 와. 그래서 최근에 동박도 완전한 쇼티지라 해서 롯데 머티리얼스가 지금 상한가 간 이후로 연속 3일간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쪽까지도 지금 이런 흐름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 그래? 좋네. 이러고 이제 가면 괜찮긴 한데,
하나 조심할 게 있을 것 같아요. 그 자금 조달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5년간 지금 데이터 센터 건설을 했는데 지금 JP 모건 분석으로는 5조 달러가 필요하다라는 그 전망을 내놨어요. 근데 5조 달러가 필요한데 자기 자금 조달 회사가 적정한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건 1.5조 달러. 네, 차트 보여주시면. 그 다음에 약간 레버리지 일으켜서 1,500달러를 땡길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를 자산증권화, 유동화, ABS로 전환하면 400억 달러를 조달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1.4조 달러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5조가 넘게 돈이 필요한데 5조 달러가 넘게. 그러니까는 물론 여기 제일 보시면은 그냥 일부 이제 캐시로도 이제 조달을 할 것이고 여러 가지로 조달을 할 건데 부족하다는 거예요. 어쨌든 1조 넘게. 그러면 앞으로 자금 조달을 계속 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은 뭐 자명한 사실인 것 같고, 이로 인해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위험도는 점차 커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것도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위험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라고 AI 관련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위험이 올라간다는 건 규모가 커진다는 거예요.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돈을 대출받는 거니까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취입 회사들은, 팔아먹는 회사들은 당분간 되게 엄청난 호황을 유지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그쪽 데이터 센터 향의 공급을 하기 위해서 메모리 쪽에서는 쇼티지는 상당하다. 자, 그런데 주가는 어떻게 될 것이냐를 보면 냉정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앞단이 무너지는데 뒷단이 지금도 좋고 앞으로 6개월 거의 1년 동안 매출이 좋다고 멀쩡할까요? 자, 그래서 시나리오를 하나 쓸게요. 많은 삼성전자 주주분들을 위해서 시나리오를 한번 쓰면, 하이닉스 주주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보시고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실적은 27년까지 좋을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실적은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앞단에서의 문제가 조금 더 빨리 발생을 할 것이다. 예, 이 자금 조달을 하고 잘 하다가 데이터 센터가 예를 들어 잉여가 남는다거나, 자금 조달을 한 걸 제대로 현금 흐름 창출이 안 돼서 잘 못 갚는다거나, 이런 일이 먼저 발생하게 되면은 지금 너무 잘 나가지만, 왜냐하면 되게 후행적이니까 너무 잘, 그다음에 뭐 주문도 많이 받아놨고 솔드 아웃이고 막 이렇게 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뭐 다 보고 나오는 것도 방법이에요. 다 보고 나오는 것도 방법이고, 끝자리를, 고점을 보고 떨어지는 과정에서 파는 것도 방법이고, 아니면 그 전에 파는 것도 방법이에요. 네. 사이클이 너무 강하니까, 원래는 뭐 계속 갖고 있는 게 주식으로는 좋거든요. 저는 장기 보유하자는 입장이긴 한데, 그래서 그 부분도 감안을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이제 AMD에 이어서 현재 이쪽 상황이 진짜 좋은지 안 좋은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TSMC의 최근 10월달 데이터 값이에요. TSMC가 진짜 미쳤어, 얘들. 와, 진짜 어마무시한 매출 증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매출 증가가 전년 동월 대비로도 지금 11% 올랐고요. 전년 동월도 난리 났을 때예요. 그때부터 11% 올랐고, M2M. 전월 대비, 죄송해요. 전월 대비 11%였고, 전년 동기 대비 33%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규모가 어마무시하게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엄청난 폭의, 이게 작년에도 미친 상승이었는데 좀 월별로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거 자체가 참 기가 막히는 일이죠. 전월도 엄청난 양이었는데 9월 대비 10월에 11%가 올랐다 하는 거는 진짜 대단한 거고, 네.
그 전년 대비로 16.9%, 전년 동월 대비로 16.9%가 올랐고, 연간 베이스로, 누적 베이스로 33%가 올랐다. 야, 진짜 미친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지금 AI의 현재 상황들을 오늘 전반적으로 확인을 해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상황 한번 보고 갈게요. 기본적인 것. 오늘 금리는 5년물, 30년물에서 상당히 큰 폭으로, 금리가 떨어지면서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자, 4.1까지 가던 금리가 이제 조금 안정화되는 흐름들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달러 값이, 소폭, 그냥 그 제자리 수준인데 뭐 큰 변동 없어요. 달러 값도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달러 가격은 어제하고 거의 비슷한 정도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엔화가 더 약세입니다. 엔화가 상당히 큰 폭 약세가 나오면서 이제 155엔 근처까지 가면서 원화도 더불어서 계속 약세예요. 1369원. 오히려 이제 엔화 대비로도 최근 며칠간은 훨씬 더 약세인 모습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들이 어제 전기전자에서 1조 이상을 팔았기 때문에 그 돈도 미국으로 빼가는 돈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유로 대비 원이 1,700원을 돌파하는, 야, 이제 유럽 여행은 다 갔네. 1,700원이라고? 저거 옛날에 1,300원까지도 빠졌었는데, 와, 지금 일본 외 해외여행을 못 가는구나. 그래, 나는 한국에만 있을게.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런 자산 가격 중에서 그 원자재 쪽에서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는데, 유가는 큰 폭으로 떨어졌고, 그 다음에 금값은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전반적인 시장이 안정되는 가운데 금값이 상당히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유가는 그 58달러로 한 4% 정도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 오펙에서 세계 원유 시장이 내년 소폭의 공급 과잉을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전망을 수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WTI 가격이 60일에서 무려 58대, 그 다음에 브렌트가 65에서 62대로 뚝 하고 떨어지는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가장 큰 원자재 시장에서 가장 큰 변동 흐름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면 일단 중국이 신재생이 이제 거의 절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30년이 되면 절반을 훨씬 넘을 것 같고, 그다음에 2035년이 되면 그 어떤 나라도 생산하지 못하는 걸 신재생으로 계속 생산을 하고요. 그다음 매우 빠른 속도로 전기차로의 전환이 가장 자동차를 많이 만드는 나라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3천만 대를 넘게 만드는 나라가 이제 1,500만 대를 넘게 전기차 생산을 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전기 생산 쪽으로, 그것도 전기 생산도 석유를 생산하는 게 아니라 태양광, 풍력 등으로 이용을 하면서 앞으로 석유 수요는 증가 속도가 확연히 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리고 일정 수준을 더 지나면, 신재생 에너지가 더 깔리고 나면 이제는 석유가 떨어질 것 같다 보여지고, 자, 이 말인즉슨 한국은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원자재인 연료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과거 3조 호황 정도 수준까지는 모르겠으나, 그때는 그게 너무나 중요했으니까 원재료가 하락에 의한 마진 상승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동안에 최악으로 어려웠던 화학업체들한테 살 길이 열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이제 해보게 됩니다. 화학업종 최악이었죠. 자,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도 한번 머리를 이제 돌리기 시작해야 되는 때가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러니까 항상 생각을 많이 하시면 투자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니까, 뭐 생각하는 거는 뭐 약간 그 에너지는 들지만 재밌는 일이고, 치매 예방도 되니까 생각을 많이 하면서,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을 통해서 많이 좀 전달을 해주시면 제가 댓글 읽거든요. 그래서 많은 도움을 제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댓글들 적어주신 모든 구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그 증시각도 TV는 뭐 경제 유튜브 중에서 뭐 대단히 큰 채널은 아니지만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의 파워는 코리아 넘버 원.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